자, 엉클즈의 돈돈. 5060 인생계획하기, 그중에 4대 보험, 특별히 건강보험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지난 앞에서 우리가 건강보험, 특별히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, 그다음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네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, 뭐 강의나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? 그중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역보험료 관련 Q&A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에 사업자를 활용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? 뭐 이런 질문이에요. 법인사업자, 개인사업자. 뭐 결론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법인사업자를 통해서, 개인사업자를 통해서.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, 합자회사, 한명사, 유한회사, 또 민법상의 조합 등을 설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. 임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내가 재취업을 해서 4대 보험 가입자로 도로 돌아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이건 제가 대안 중에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 보수를 지급받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세무 신고하고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.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가능한데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. 60시간 이상, 월 60시간,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하고 사업주,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가 된다면 직원을 한 명 채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일주일에 15시간, 월 60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모두 직장가입자 가입으로 등재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대신 사업주, 여러분은 근로자 중에 최고 소득 받는 사람의 소득 이상을 신고하셔야 돼요. 뭐 15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250만 원 주고 세 사람이 있다면 사업주는 250만 원 이상으로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된다. 이 말이죠. 그다음에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5월 하면 여러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뭘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종합소득 신고를. 그러면 보수총액 신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처럼 다시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하시든지 그러셔야 돼요. 아, 만약에 줄어들면 줄어드는 걸로 또 조금 일부 환급 받으실 수도 있고요. 그런데 결손이 났어요. 1년 동안 했는데 요즘 자영업자들은 힘든데 손해봤다.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보험료로 그냥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뭐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득 중심으로 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내가 재산이 좀 있는 경우는 소득은 많지 않고 재산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, 그 조금 뭐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. 모색할 수 있다.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렇게 사업자를 통한다는 말은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 다시 4대 보험으로 들어가서 직장 가입자로 되든지 또는 사업자를 내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조금 변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해외에 오랜 동안 여행을 하게 된 경우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3개월 이상 뭐 근무, 유학, 장기 여행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출입국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예를 들면 서류, 여권, 비행기표 사본, 출입국 사실증명서 첨부해가지고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. 신청 안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1개월 이상 국내로 다시 체류하거나 뭐 그 해 오랜 동안 나 살아야 되겠다로 갔는데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세요. 또는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금액을 받았어요.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치료를 받았어요.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.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본인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료가 30만 원, 배우자 보험료가 10만 원 그랬는데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증명을 제출하실 경우는
여러분 보험료는 제외하고 본인 배우자 보험료만 본인 보험료 30만 원, 배우자 보험료 10만 원 이렇게 됐을 경우 본인만 해외에 나가서 오랜 동안 여행을 하거나 뭐 체류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내지 않고 배우자 것만 부과한다 이런 말이죠.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참고로 뭐 해외 근무를 하거나 그런데 가족들은 한국에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그 직장 가입자로 소득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 부과됐다. 그러면 본인은 해외 근무를 오랜 동안 하고 가족들은 여기 국내에 있다 그런 경우는 50%니까 20만 원만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귀촌 기능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뭐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 해외 그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. 뭐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마음 먹은 곳이 있다.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군, 도농, 복합시의 읍면지역, 동해 녹지지역, 준어촌,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중요한 게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셨었고 또는 농업인으로 확인이 돼야만 됩니다. 그러면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요 제도가 있는데 그 경감이라는 제도는 그 줄여준다는 얘기죠. 거기에 살거나 그렇게 확인이 된 경우는 농업 경영체 등록,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그 고지될 보험료의 22%를 아예 감면해 주는 겁니다. 빼주는 겁니다. 10만 원 나오는 경우에는 뭐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도로 20% 가까이 줄여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원은 농축산식품부가 일부를 농축산식품부가 내준다는 거죠.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이 환산 점수가 1801점 미만인 경우는 월 3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정률 지원. 어,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료가 그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월 3만 원 이하를 정해진 비율로 지원해 준다는 거고 요 1801점부터 2500점 사이에는 아예 그 28%월 3만 원 또는 4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매월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. 그다음에 2,501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 있습니다. 국민연금도 연금보험료 50%를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이 일정 부분 이하인 사람은 한 9만 원 내면 한 4만 5천 원 정도 50%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농업인 지원제도고요. 경감제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어,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금융소득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음,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지역건강보험료의 소득점수에서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1,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체를 소득점수한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900만 원 경우는 아예 뭐 소득점수에서 그 계산을 안 하지만 1,100만 원 경우에는 초과되는 1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1,100만 원 전체를 소득 점수한다는 거죠. 그래서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제외하지만 1,000만 원 초과하면 전액을 합산하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는 1,000만 원이 아니라 336만 원으로 변경하는 걸 논의 중인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논의가 있다. 알고만 계시고요. 그래서 소득 점수 계산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. 뭐 비과세 종합저축, 저축성보험, ISA,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, 조합출자금. 뭐 특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죠. 특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의 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된다면 뭐 내가 금융소득이 막 몇천만 원 발생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또는 저축성 보험을 통해 가지고 가족을 조금 활용하시고 이러신다면 그 금융소득 1,000만 원 초과라고 하는
것으로 받는 불이익을 조금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금융상품들에 대한 소개도 아울러 드립니다.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렇지만 뭐 약간 넘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조금 피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엉클주의 돈돈 5060 인생계획하기 4대 보험, 특별히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부분 좀 잘라서 그렇게 녹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제 메일이나 또는 문자를 주시면 저도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더 나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엉클주의 돈돈, 엉클주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의 건강보험 특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